준비가 잘 돼 있어? 서버는 떠 있고요. 떠 있고, 예. 여기 또 이거 다 보이는 상태죠? 서버에서 되면 이제 한번 시작해볼게요. 큐도 다 보이는 상태죠? 그러면 스라이드 나오겠습니다. 모델은 이제 연습할 모델은 다 준비가 됐고, 그럼 레파지토리를 만들면서 시작하는데 레파지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DPT 저희가 이때까지 했던 대로 부서부터 제가 예제를 쭉 하면 연습 문제는 EMP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쭉 봅시다. DPT 레포지 이거 인터페이스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오랜만에 DPT 레포지토리 만들어 됐죠? 네, 됐으면 이거 어떻게 만들면 되죠? 저희 이제 레파지토리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앞에다가 어노테이션을 레포지토리 있으면 여기서 상속을 하나 받아야 되겠죠? 상속은 JPA 레포지토리 상속 받고 여기다가 저희가 부서니까요 DPT에 기본키 자료형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기본키 자료형은 저희 점수죠. 부서 번호는 점수입니다. 테이블, 부서 테이블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기본키가 원칙이 대충 아시죠? 부서 번호는 점수니까 기본키죠. 여기 넣어주시면 레파지토리가 완성이 됩니다. 이거는 커리 DSL입니다. 커리 DSL을 한 이제 부서에 부서 이제 됐죠? 여기 이제 저희 JPA에서 쓰는 건데, 저희가 이제 쿼리 DSL은 외부 라이브러리 잡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외부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들어서 쿼리 DSL 레포지토리를 만들어서 아래 여기다가 여기에 상폭을 시켜줘야 됩니다. 상폭을 시켜줘야 JPE와 그 다음에 쿼리 DSL을 통합해서 같이 섞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외부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제가 통합이 안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통합하는 절차가 약간 필요한데, 그래서 요거는 지금 JPE잖아요. 그죠? 스프링 JPE입니다. JPE와 쿼리 DSL이 다른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요걸 통합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어렵지는 않아요.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외부 라이브러리라서 약간 환경 설정이나 통합 과정이 스프링이랑 통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동으로 좀 약간 통합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쿼리 DSL 레파지토리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요거는 JPA 레파지토리죠. JPA 레파지토리. 그래서 쿼리 DSL 레파지토리를 하나 만들어서 통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리 DSL 레파지토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바로 밑에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이렇게 정하도록 하고요. 똑같이 DPT 레포지토리의 커스텀이라고 할게요. 커스텀이 쿼리 DSL 레파지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인터페이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JPA 이때까지 저희가 연습해온 레파지토리고, 요거는 이제 쿼리 DSL로 외부 라이브러리로 사용할 레파지토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 분리되어 있는데 사용하기에 편하게 하시려면 JPA를 썼다가 쿼리 DSL을 썼다가 섞어서 쓰고 싶으면 요거를 통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통합하는 거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쿼리 DSL부터 먼저 이렇게 하나 인터페이스랑 업데이트를 하나 만들고요. 이거는 쿼리 DSL 인터페이스고요.
그리고 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자식 클래스가 필요합니다. 자식 클래스, 오랜만에 자식 클래스 만드네요. 자바 시간에 인터페이스를 만들면 항상 구현하는 자식 클래스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쿼리 DSL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걸 하나 구현하는 자식 클래스를 똑같이 만들어주도록 이름도 이렇게 만들도록 GPT 레포지토리 커스텀에 마지막에 자식 클래스임을 나타내는 INPL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길지만 이렇게 하도록 해요. GPT 레포지토리 커스텀의 마지막에 이건 클래스입니다. 자식 클래스.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상속받아서 구현을 할 자식 클래스라서 뒤에 전미어로 INPL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INPL 이름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앞에서 저희가 연습했던 JPA JPA이고 얘 둘이가 쿼리 DS 쿼리 QUER ESL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 3개가 필요합니다. 사용을 하시려면 총 3개가 필요합니다. 됐죠? 4개를 만드셨나요? 그러면 이 클래스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상속받아야 돼서 인플리먼트 이렇게 하시고요. 금방 인터페이스 이름 붙였죠? GPT 레포지토리 커스텀을 상속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상속받는 실제로는 쿼리 DS를 그래서 사용을 하시려면 JPA용과 쿼리 DS를 이게 총 3개가 필요합니다. 3개가 필요합니다. 됐죠? 너무 많이 해서 하고요. 됐죠? 그러면 일단은 쿼리 DSL을 쓰시려면 여기다가 요거를 하나 받아오셔야 됩니다. 오토와이어드로 오토와이어드로 뭐를 받아오시면 되냐면 프라이빗에 JPA 쿼리 팩토리라고 해서 쿼리 팩토리 이거 받아오고요. 여기 이제 레퍼지토리 있었고요. 여기 레퍼지토리 있었죠. 그래서 JP 쿼리 팩토리 여기 쿼리 DSL용 동력 설정에서 환경 설정 자바 파일에서 만든 기체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해서 또 폴더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 안에 쿼리 DSL 자바 파일 2개 늘어났지 않나요? 이거 열어보시면 돼요. 기억나시는 거 컨피규레이션 쿼리 DSL 컨피그 해가지고 늘어났잖아요. 여기서 팩치 하나 만드는데 그 팩치를 서버 시작될 때 만들어 놓습니다. 빈으로 만들어 놓는데 그거를 하나 받아 놓습니다. 얘가 필요합니다. 쿼리 DSL을 사용하시면 됐죠? 됐고 그래서 오토와이어드로 만들어 놓은 팩치를 하나 받아오고요. 받아오고 해봅시다. 그래서 쿼리 DSL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모델을 이렇게 설계해가지고 자바 모델을 설계해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만들면 이게 원본입니다. 원본. 얘가 원본인데
원본을 손을 안 대요. 원본을 손을 안 대고 원본을 손댔다가 깨질까봐 손을 안 대고 얘를 참고해서 복사본을 만듭니다. 쿼리 DSL용 복사본을 만드는데 그 복사본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어요. 빌드 쪽에 보시면 얘네들이 쿼리 DSL용 복사본입니다. 아시겠죠? 원본을 손을 안 대고 복사본을 가지고 쿼리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이다. 아시겠죠? 안정적이다. 뭐 그런 거를 내세우고 싶은데 어쨌든 내세우고 싶어서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복사본을 가지고 쿼리를 합니다. 원본을 손을 안 댑니다. 됐죠? 그래서 복사본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항상 앞에 Q가 붙습니다. 됐죠? 요거를 알고 쿼리 DS를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모델이 필요하죠? 모델이 필요한데 저희는 뭘 쓴다고요? 복사본을 씁니다. 복사본을 쓰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Q에 디파트먼트 해서 이름을 디파트먼트 복사본을 가지고 쿼리를 합니다. 네, 디파트먼트 이렇게 디파트먼트 하나 하고요. 네, 디파트먼트 여러분들 이제 연습하셔야 되잖아요. 인플로이도 가져오죠. 인플로이. 그래서 인플로이 요거는 이제 관계 설정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관계 설정이 되어 있는 모델. 관계 설정이라고 하면 앞에 먼저 오신 요거는 매니투 1 모델입니다. 이것도 이제 연습하려고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플레이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밑에 거는 이제 관계 설정 없는 거. 관계 설정 없는 모델. 그래서 요거는 뭐 익히 아시는 뭐 이거죠. BEP랑 BMP. 요거는 이제 오라클 쪽에 있잖아요. 오라클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익히 아시는 거고 관계 설정 있는 거 보여줬죠. 그래서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똑같이 Q에 BPT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만들고 Q에 BPT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드라이브 Q에 EMP죠. EMP 만들고 얘는 Q에 EMP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 문제로 쓰실 수 있게 미리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속도를 문제 쓸수 있게 미리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Q의 정체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본을 손을 안 대고 복사본을 대상으로 사용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러면 슬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준비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쿼리 DS를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이제 함수를 만들어서 실습을 할 건데, 하기 전에, 얘가 JP에서 사용하는 레파지토리고, 이게 둘이가 쿼리 DS에서 사용하는 레파지토리입니다. 아시겠죠? 두 개가 있죠?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죠? 이걸 통합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네, 서비스에서 JPA 함수를 쓰다가 쿼리 DS를 또 쓰고 왔다 갔다 이렇게 섞어서 쓸 수가 있잖아요. 로직을 만들다 보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통합을 할 건데 통합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지금 세 개가 준비가 되어 있죠. 여기서 JPT 레파지토리를 더블클릭해서 열어주시고 제일 끝에 보면 JPA 레파지토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상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를 상속해 주시면 되냐면 쿼리 DSL용 레파지토리 인터페이스를 상속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다중 상속을 지원하기 때문에 콤마하시고 쿼리 DSL 인터페이스가 이름이 뭐죠? BPT 레파지토리 커스텀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이걸로 이제 통합되는 거죠. 아시나요? 이걸로 통합되는 거죠. 그래서 JPA도 쓸 수가 있고 얘는 JPA죠. 얘는 JPA 라이브러리, 얘는 JPA 라이브러리고 얘는 뭐죠? 얘는 누가 만들었던 쿼리 DSL 라이브러리. 그래서 이 두 개를 둘 다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둘 다 함수를 쓰실 수가 있지요. 이제 얘는 두 가지 함수를 섞어서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중 상속을 지원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끝입니다. 이걸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해주시면 익스텐드 쪽에 이렇게만 해주시면 끝입니다. 포함된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관계 설정이 많아가지고 되는 티식을 안 되는 티식을 이게 약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 거를 프로젝트 통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요. 안 되는 거는 나중에 한번 저축 시간 때 시간을 보고 한번 준비를 해요. 네, 보내드렸습니다. 이거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인쇄됐네요. 약간 이게 외부 라이브러리라서 동업이 안 됐으니 약간 불안하게 자동으로 되지 안될 때가 있으면 수동으로 좀 약간 지웠다가 다시 해주고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지금 되어갔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셨죠? 통합까지 하셨죠? 네, 그래서 하다가 이제 환경 설정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제 거를 드리고 일단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제 거를 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여기까지 하셨죠? 그러면 이 통합이 끝났고요. 통합이 끝났고 여기까지 했고 여기까지 했고요. 그러면 이제 함수를 만들면서 진행을 해봅시다. 네, 여기 있죠. 여기서 쿼리 DSL에 대한 함수를 어디서 만드냐면 그 전에 이제 어노테이션 쿼리나 쿼리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DPT 레퍼지토리 여기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들지 않고 어디서 만드냐면 DPT 레퍼지토리 커스텀 INPL 여기서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들은 여기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 상속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옛날에 이제 자바 시간을 떠올려 보시면 자식 클래스에서 함수, 재사용하는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터페이스에 먼저 추상함수를 만들어 놓고 추상함수를 만들어 그걸 상속받아서 재정의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방식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에 먼저 추상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함수 이름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재정의해서 오버라이딩 해가지고 만들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함수명을 하나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실습할 함수
실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를 할 거냐면 예제 1번이죠. 예제 1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은 네 여기에 되겠습니다. D네임으로 구성이니까 구성면 제일 쉬운 거 구성면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 라이트 검색 라이트 검색은 뭐 맨날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영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만드시지 마시고 인터페이스에서 함수, 추상 함수를 만들고 그걸 상속받아서 재정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수명을 만들어 볼까요? 네. 라이트 검색하시면 이제 배열로 나오겠죠? 그래서 GPT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그래서 가지고 그냥 한번 하시고 이것도 한번 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query dsf by rename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tring에 rename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인터페이스에는 body 소위 말하는 중괄로 body가 없지요. 없고 제목만 있는 게 추상함수라고 제가 자바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인터페이스와 자식 클래스를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쿼리 DS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에 먼저 함수 이름을 적어놓고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쿼리 DS by dname 이걸로 하도록 하고요. 요거를 재정의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쿼리 DS를 그래서 부서명으로 라이트 검색하는 함수 이거는 이름은 아무거나 정하셔도 돼요. 제가 그냥 임의로 정한 겁니다. 이 함수명에 대해서 규칙이 있는 건 아니고 임의로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쿼리 DSL을 사용한다 해서 제가 표시로 쿼리 DSL을 붙인 건지 알겠죠? 그리고 꼭 붙여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알겠죠? 마음대로 정하셔도 됩니다. 함수명은 됐죠? 이렇게 한 다음에서 하나씩 해봅시다. 이렇게 한 다음에서 함수, 추상함수죠? 추상함수를 재정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위에 이제 한 개의 아이템들이고 클릭하면 여기 빨간 거 뜨고 있죠? 왜 뜨고 있죠? 상속을 받았는데 함수가 정의가 안 돼 있죠. 그죠? 자바 시간에 배우셨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되죠? alt 인설트 하셔가지고 여기 메서드 구현 있잖아요. 메서드 구현 이렇게 해가지고 재정의하시면 됩니다. 기억나시나요? 자바 시간에 배웠잖아요. 인터페이스하고 상속받아서 자식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 함수 만들기 메서드 구현, 메서드 재정의 하셔야 되는데 메서드 구현하면 만들어야 될 게 보이죠? 그래서 메서드 구현해 보겠습니다. 하면 뜨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됐네요. 그냥 빨간 줄 사라졌죠? 빨간 줄 사라지고 여기 이제 재정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있나요? 여기 요거죠? 예제 요겁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여기 오버라이드 재정의 하는 거 기억나시죠? 자바까지 들어오면서 됐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이제 쿼리 DS를 해볼게요. 쿼리 DS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객체 쿼리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어노테이션 쿼리를 이용해서 오라클 쿼리도 할 수 있지만 객체 쿼리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조인할 때 제가 보여드렸죠. 잠시 객체 쿼리는 테이블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바 객체명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객체 쿼리이기 때문에 테이블명이 아니고 자바 객체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리턴 값은 배열로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잡아주고요. 리스트 잡아주고 이제 만들어보죠. 위에 여기 준비한 거 있죠? 쿼리 팩토리 이걸 이용해서 쿼리 DS를 작성합니다. 작성 방법을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하고요. 셀렉트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쿼리 DS는 쿼리문을 짜는 게 아니라 쿼리문에 해당되는 함수들이 다 있습니다. 아시겠죠? 셀렉트 문이면 셀렉트, 인설트면 인설트, 조인이면 조인, 그 다음에 그룹 함수, 그룹 함수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다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셀렉트 문 함수를 부르겠습니다. 셀렉트 프로 해서
DPT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조건은 저희 웨어죠. 이렇게 쿼리문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문은 웨어 조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웨어 조건문에 해당되는 함수가 또 있습니다. 이름이 웨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웨어 이렇게 해가지고 요 안에다가 조건문을 주시면 되는데 DPT에는 속성명이 뭐가 있지요? DNO도 있고 DNO는 부서, 그 다음에 부서 번호, D네임은 부서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에러 쓰이는 위치. 그래서 요 D네임에 대해서 라이트 검색이 되죠. 라이트 검색에서 저희가 쿼리 메소드에서 라이트 검색할 때는 컨테인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는 컨테인. 마찬가지로 얘도 컨테인을 씁니다. 아시겠죠? 컨테인 라이트 검색할 때. 그래서 D네임 내기 변수로 들어오는 요 값에 대해서 얘가 라이트 검색이 됩니다. 이렇게 짜는 게 쿼리 DS예요. 아시겠죠? 쿼리문에 해당되는 함수가 다 있습니다. 모든 함수가 다 있어요. 아시겠죠? 함수를 점점점 함수를 호출해서 부르는 게 쿼리 DSL의 형태고요. 그래서 요거를 보통 자바스크립트에서 JS에서 뭐라고 한다고 했죠? JS에서 이거 뭐라 했잖아요. 메소드 체인이라고 했잖아요. 메소드를 계속 점점점 연결해서 호출한다. jQuery에서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렸죠. jQuery 함수들이 전부 메소드 체인으로 점점점 연결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메소드 체인이 또 함수 체인이 계속 고리로 계속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하는 거죠? 점점점으로 해서 함수를 호출해서 연결하는 방식이 여기 이제 jQuery에서 쓰는 거죠.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 jQuery에서 이렇게 사용해서 jQuery. 마찬가지로 쿼리 DSL도 메소드 체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쿼리 DSL도 뭐를 쓰자고요? 메소드 체인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항목. 그래서 얘나 둘 다 메소드 체인을 쓰는데 어떻게? 점점점 함수로 연결해서 계속 호출을 하는 거죠. 마지막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셀렉트문을 만들어 놓고 실행 함수가 따로 있습니다. 실행 함수가 뭐가 있냐면 패치라고 있습니다. 패치 함수. 이렇게 하시면 이제 요 위에 있는 SQL문에 해당되는 함수 체이닝 되어 있는 쿼리문이 실행이 됩니다. 아시겠지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쿼리 DSL이고 요거는 마지막에 한번 그냥 패치하시면 여러 건 조회가 됩니다. 여러 건 조회. 패치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패치하시면 여러 건 조회가 되고 패치 1 하시면 한 건 조회가 됩니다. 아시겠죠? 패치 1 하시면 한 건 조회. 이거는 패치하시면 여러 건이 나옵니다. 배열로 나오겠죠? 배열로 나오죠. 이렇게 짜는 게 쿼리 DSL이고 뭐 요거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개발자도 있죠. 취향에 맞춰서. 그래서 쿼리문으로 짜는 게 아니고 쿼리문에 해당되는 모든 함수가 다 존재합니다. 그걸 점점점 연결해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게 여기 이제 여기 컨테이닝 해가지고 여기에 변수명이죠. 4개 변수명 여기 이제 뭐죠? 라이트 검색입니다. 라이트 검색이 나머지는 편리하죠. 셀렉트문 날라가고 이거는 편리해지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하고 여기는 객체명이죠. 모델 그래서 DPT가 구성객체잖아요. 구성객체에 대해서 셀렉트를 날리는데 어떤 조건으로 웨어절 이렇게 내리다. 그 다음에 웨어절은 어떻게 되죠? 웨어절 조건들. 여기는 조건들이 들어갑니다. 조건 함수들이 들어가면 그래서 얘가 잘 동작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고 시간이 걸렸는데 결과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 요거는 DPT
레포지, 소리, 컵, 스텀, INT에서 나오죠. 네, 보내드리고요. 인터페이스도 보내드릴게요. 인터페이스는 뭐 함수 이름은 네, 이거 두 개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PT 레파지토리 이번에 통합한 거죠. 네, 그 다중상속을 하시면 돼요. 인터페이스 다중상속. 쿼리 DSL 인터페이스도 상속받고 JPA도 상속받고 이렇게 하면 둘 다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네, 어디 내로 아까 들고 이제 서비스 컨트롤러 만들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잘 되는지 출력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폴리 DSL도 나쁘지는 않죠. 예, 요게 이제 어노테이션 폴리보다는 사용하기 편한 거예요. 어노테이션 폴리는 뭔가 좀 그 무슨 문자에다 폴리 뭐 만들어서 밀어 넣는 형태가 마음에 들지는 않죠.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질문을 주시고